안녕하세요. 지오유그룹의 이현규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자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전자결제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단순히 이제 결제를 전자적으로 받는다. 이 정도에서 끝이 날 수 있지만, 공유와 협업, 조금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회사의 한 단계의 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좀 더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전자결제를 총 6가지 큰 대분류로 나누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결제 전체적인 대시보드와 결제 상신 과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결제, 이제 결제 라인 세팅하는 방법과 전결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배포 라인과 다음 진행 옵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럼 네 번째로는 이제 GOU만의 이제 문서 첨부 기능과 그 문서 첨부 기능을 이용해서 증빙 문서로 이용을 하고 또 내용 복사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결제를 승인하는 중간 결제권자나 사장님, 최종 결제 라인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승인을 하고 또 승인할 때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좀 더 세부적인 기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들어가기 앞서 지금 이게 저희 부산지사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한 전자결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 결제 라인이 세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포 라인, 문서 내용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정상적인 전자결제 문서죠. 어떤 목차가 나타나 있으며 이 목차에 대한 증빙 영상을 남기고, 또 증빙 영상이 이어서 이런 사고까지, 이제 그런 캡처본까지. 자,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부산지사에서 있었던 마티즈 사고, 법인 차량 사고건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증빙을 다 남기고, 이제 밑에는 이제 견적서, 수리에 대한 견적서라거나 보상처리 확인서에 대한 이런 증빙을 남겨서 전체적인 하나의 전자결제 문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단순히 이런 사진 올리는 거, 누구나 다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영상을 바로 전자결제에서 확인한다는 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재생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앞, 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까지 저희 전자결제 문서에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기한서죠. 이제 단순히 기한서뿐만 아니고 엑셀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하는 것까지 이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선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이제부터 제대로 된 전자결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 그룹웨어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전자결제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전체적인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도 전자결제의 반은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추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적인 대시보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받은 결제함, 보낸 결제함, 협조 결제함부터 시작해서 수신, 첨조, 회람, 그러니까 작성하기, 문서 양식 관리, 초기 결제 라인, 결제 라인 관리, 사인 등록, 그 다음에 내가 결제 및 확인할 문서. 이제 여기는 내가 결제를 받았다거나 혹은 수신 참조 회람에 내가 속해 있어서 그 문서를 확인해야 된다 할 때 그 최근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왼쪽에는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대시보드가 조금 더 간략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고 보내고 협조가 된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럼 수신 참조 회람이 배포에 들어가 있고, 보관함, 그 다음 환경 설정까지 이런 식으로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 받은 결제함과 보낸 결제함, 협조 결제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전자결제를 어떻게 상신하고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대시보드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문서 작성 혹은 중간에 있는 문서 작성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양식 리스트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초기 세팅할 때 저희가 이제 등록을 도와드리는 양식들도 있고 저희가 애초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양식과 그리고 시스템에서 근태와 연동돼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양식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기한서를 통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상신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기한서를 저희가 눌러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결제 라인과 결제 문서 배포, 뭐 결제 정보, 내용, 그 다음에 증빙을 할 수 있는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사고에 관련된 사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증빙을 하는데 그런 증빙 자료를 올려놓는 파일 첨부까지 요렇게가 전체 전자결제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전자결제 결제 라인이죠. 자, 전자결제 결제 라인을 세팅하는 방법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부서별로 세팅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내 기본 결제 라인을 세팅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양식 자체의 결제 라인을 아예 세팅을 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 교육에서는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일단 결제 라인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결제 라인이 자동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초기 결제 라인이라고 해서 자주 쓰는 결제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양식의 그 결제 라인이 불러오도록 사용자 단에서 설정을 한 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의 결제 라인이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결제 라인 불러오기를 눌러서 이 위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별로 세팅을 했다거나 부서별로 세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결제 라인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내가 이 결제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상신하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었죠. 그럼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결제자 추가를 누릅니다. 결제자 추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팝업 창이 하나 또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다음 결제자를 추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리,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대표님까지 올라와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제 라인이 만들어지고 적용하기 하면 이런 식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럼 이 불러와지는 화면에서 결제 라인 사용만 누르면 적용이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구분해 보면 뭐 결제, 전결, 협조, 통제, 합의, 뭐 승인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여기에도 보면 사람 모양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로 도착과 A, B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결제 라인을 실제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라인 사용을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제 라인이 불러와줬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바로 도착이 선택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바로 도착만 해제를 하고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제 라인이 불러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제 라인은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제 문서 배포, 수신 참조 회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여기 결제 문서 배포에 있는 수신 참조 회람과 여기 결제 라인에 있는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제 라인은 말 그대로 내가 이 결제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승인을 할 것인지 반려를 할 것인지 직접 이제 판단을 내리는 의사 결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수신 참조 회람에 있는 사람은 내가 결정권은 없지만 이 결제에 대해서 승인을 할지 반려를 해야 될지 그런 결정권은 없지만 이 문서를 확인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 참조 회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수신자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 일을 직접 처리해야 되는 부서 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다. 그럼 지출결의서는 모든 부서에서 똑같이 지출결의서를 상신할 수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는 재경팀 혹은 관리팀 뭐 그러신 분들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반드시 수신자의 지출결의서의 수신자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참조자는 내 부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휴가를 갑니다. 내가 상급자인데 제가 휴가를 가요. 그런데 내가 하급자들한테 일일이 나 휴가가 얘기할 필요 없죠. 참조자에 우리 부서원들을 넣어버리면 땡땡 과장님, 땡땡 차장님이 휴가를 가시는구나. 물론 구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부서에 만약에 부서원이 잠깐 외근을 나갔다거나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혹은 내가 급하게 휴가를 갔다거나 그럴 때 참조에 우리 부서원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람자. 그 외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수신자에 속해 있으면서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참조자에 속해서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금 집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을 회람자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회람자는 결제 문서 배포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런 이제 결제 문서 배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은 크게 수신 참조 회람으로 나눠지며 결제권자는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결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여기 배포 시기와 다음 진행 옵션은 뭘까요? 배포 시기는 이 결제가 여기 지금 속해여 있는 수신 참조 회람자들한테 언제 배포될지 그 배포 시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이렇게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크게 작성 완료 후와 승인 완료 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작성 완료 후는 내가 작성을 하자마자 여기 수신 참조 회람자들한테 뿌려줄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반려가 될 수도 있으니 모두 다 사장님까지 혹은 최종 결제자까지 승인이 난 다음에 이 문서들을 수신 참조 회람자들한테 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작성 완료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은 작성 완료 후니까 제가 이 기한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자마자 여기 회계 전용 쪽으로 회계팀 우리 이제 직원분한테 바로 이 기한서가 보여지도록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 부분을 승인 완료 후로 설정을 했다면 저희 대표이사님까지 다 승인이 난 그 후에 여기 회계 직원한테 이 기한서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진행 옵션은 뭘까요? 다음 진행 옵션은 전체 수신 완료 후와 수신 미완료 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수신 완료 후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지출결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재경팀에서 일단은 이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제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중간결제자, 최종 결제자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 수신 완료 후를 선택을 해서 이 재경팀에 있는 이 분이 이 문서를 확인하고 수락을 누른 다음에 그 저희 다음 결제자인 신기훈 대리 쪽으로 결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솔직히 이 기능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죠. 만약에 저 수신 참조 회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신을 해서 수락을 눌러야 그 다음 결제가 진행된다는 얘긴데 최종 결제자의 그 결제권이 더 중요하지 수신 참조 회람에 있는 결제권이 그보다 더 앞선 결제권을 가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결제 정보 부분입니다. 결제 정보 부분. 문서 번호는 문서 번호부터 시작해서 보존 연한 보안 등급 문서 양식 서류 모음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류 모음철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부산지사가 있고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인개발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부서나 지사 혹은 그 분류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은 그 문서의 이런 분류를 통해서 뭔가 구분을 지어야 될 때 쓰는 부분이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능이라 그렇게 크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 자, 결제 문서 첨부입니다. 자, 결제 문서 첨부가 뭘까요? 자, 결제 문서 첨부라 함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그 사고 기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후에 수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어떤 부분에 사고가 났는지 증빙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때 돼서 또 하나하나 사진을 다 올리고 또 수리 견적서를 올리고 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이전에 있던 문서를 첨부를 해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런 기한서가 나온다. 혹은 지출 결의서가 나온다. 혹은 품위서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앞선
앞서 받았던 결제를 한 번 더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죠. 그럴 때 쓰는 기능이 문서 첨부 기능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자 지출 결의서를 쓴다. 그럼 대충 내가 뭐뭐뭐뭐 구입할 건데 우리 부서에서 뭐뭐뭐뭐 구입할 건데 지출 결의서 그냥 씁니다. 이렇게 되나요? 보통 그렇지 않죠. 기한서나 품위서를 쓰죠. 내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정도의 비용이 뭐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하고 품위서나 기한서를 먼저 쓰죠. 그 다음에 그 품위가 승인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지출 결의서가 발생되고 뭐 추후에 이렇게 본 업무로 진행이 됩니다. 뭐 건설업으로 따지면 품위서나 기한서가 올라오고 지출이 진행되고 뭐 계약이 진행되고 뭐 이제 건설이 진행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 앞서 지출 결의서를 쓰기 이전에 뭔가 증빙을 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계정은 제 계정이기 때문에 제가 빌려온 저희 대표님 계정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대표님 계정을 통해서 직접 결제 문서 첨부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출 결의서를 쓴다. 이제 지출 결의서를 쓰는데 지출명을 예를 들어 뭐 부산 업체 교육 방문으로 인한 지출의 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서를 수신하는 입장 혹은 결제권자 입장에서는 이 업체 도대체 계약이 언제 됐길래 지금 교육을 간다는 거야, 혹은 이 업체 인원이 몇 명인지 언제 계약됐는지 이런 정보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서 올라갔던 기한서나 품위서를 또 한번 받은 문서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또 한번 찾으실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결제 문서 첨부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팝업이 하나 뜰 거고요. 조금 기간을 넓게 해서 뭐 계약 품위서, 저희도 이제 계약 품위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품위서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리스트가 쭉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요런 부분 계약 품위서로 작성된 이 문서를 한번 첨부를 해보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dd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서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 미리 보기를 누르거나 문서를 다 작성한 후에 첨부된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직접 한번 상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산업체 교육 방문, 대표님 계정이지만 제 계정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문서 배포에는 이렇게 미리 저희 회계 담당 하시는 분이 수신자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결제 라인 불러오기를 통해서 아까 결제자 추가하는 것까지 잊지 않으셨죠? 결제 라인에 대해서 왜 조금 더 설명이 자세하게 안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이 전체적인 상신 과정을 한번 다 진행을 한 다음에 결제 라인에 대해서만 따로 교육을 한번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 여기서 결제 라인을 똑같이 복습 차원에서 세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를 결제권자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적용하기, 그 다음에 바로 도착이나 A, B는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추후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결제 라인은 사용. 그럼 이런 식으로 결제 라인이 세팅됐고, 자, 배포 라인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제 문서 첨부와 내용까지 다 작성이 되어 있고, 여기 파일 첨부는 증빙 자료인데 그때 맞는 JPG 혹은 PNG, GIF 이런 이미지 파일들은 본문 하단 영역에 자동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PDF까지도 다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피스 문서 뷰어 보기라고 해서 이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혹은 엑셀 이런 것들 또한 일일이 다 다운로드 하지 않고 저 문서에서 직접 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그 부분도 추후에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 문서가 하나 완전히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제 상신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결제 문서가 하나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권자가 이 결제 내용을 한번 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방문이 있구나. 여기 어떻게 계약된 거지? 하고 위에서 요 문서를 누르기만 해도 이전에 작성되었던 품위서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쭉 보입니다. 댓글까지 이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냥 하나 새로 보인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에 대해서 증빙 자료로 앞서 진행되었던 품위서나 기한서 를 증빙 자료로 쓸 수도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삭제를 좀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럼 또 하나 더. 제가 결제문서 첨부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증빙을 할 수도 있고 내용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에? 내용 복사 그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예전에 썼던 지출결의서 혹은 계약품의서 이런 거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저희가 업체만 4,800개인데 그럼 그걸 매일 일일이 다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앞서 진행되었던 모든 틀은 똑같은데 결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만 다를 때 저 결제문서 첨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룹웨어 계약품의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제 라인이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참조자, 저희 부서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이 속해 있죠? 수신자는 아무도 없고 왜 여기 이 사람들이 속해 있을까요? 내가 이 업체의 정 컨설턴트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이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서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조자에 이 사람들이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결제문서 첨부, 아까 그 계약서를 똑같이 불러와 보겠습니다. 기간 넓게 잡고 계약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첨부해주는 것까진 똑같아요. 근데 아까 여기 미리 보기 말고 옆에 내용 복사 있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기본 틀에 매번 업체명 어디 사업자 등록 뭐 1, 2, 3, 4, 5, 6 이렇게 치고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물론 칠 수 있죠. 하지만 내용만 조금 바뀌어야 된다. 비단 그룹웨어 계약품의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업체마다 자주 쓰이는 그런 문서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출결의서. 뭐 숫자만 바뀌면 되는데, 옛날에 샀던 물건 올해도 살 뿐인데 숫자만 바뀌면 되는데 그걸 언제 그대로 또 다 입력하고 있죠? 여기서 내용 복사를 누르게 되면 하단에 에디터로 가져옵니다. 확인. 그러면 그대로 내용이 붙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있는 내용에서 뭐 업체명만 바뀌면 된다. GOU 그룹웨어. 사업자 등록번호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변경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고 결제 상신을 누르게 되면 하나의 결제가 또 새로 상신되는 거죠. 일일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필요도 없고, 자주 사용하는 양식이라면 여기 있는 내용 복사 버튼을 통해서 결제 상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결제 문서 첨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전자결제 샘플과 전자결제 대시보드, 그리고 결제 라인, 문서 작성, 첨부, 결제 문서 첨부까지 다 한 번씩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진행할 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부탁드리고, 전자결제의 결제 라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결제 라인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해둔 결제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부서마다 결제 라인, 뭐 부서를 떠나 개인마다 다 결제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별, 부서별로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설정하는 결제 라인을 따로 설정을 하고, 그 결제 라인을 이제 기본적으로 픽스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서 작성에서 아무 양식이나 한번 눌러보면 일반적으로 결제 라인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회사나 부서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결제 라인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또 그때그때 다르다면 이 하단의 결제자 추가 버튼을 통해서 결제자를 새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누르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결제 라인을 하나 생성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우선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일반 사용자 권한이라는 메뉴는 모든 사용자들이 다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결제 라인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위에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밑에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무조건 개인으로 설정을 해 두어야 나중에 초기 결제 라인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 결제 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다 하고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개인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될 결제 라인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제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이제 다음 결제자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샘플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결제 라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적용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미리 하나 결제 라인이 만들어지고요. 결제 라인명은
예를 들어서 근태 전용 결제 라인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135번이라고 해서 방금 만들어 두었던 이 결제 라인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성자 아이디는 제 아이디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 결제 라인을 만들면 문서 작성해서 문서를 눌렀을 때 결제 라인 불러오기에 개인 근태 전용 결제 라인이라는 이 결제 라인이 불러오기 때문에 이걸 누른 다음에 결제 라인 사용 이런 식으로 결제 라인을 불러오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조금 번거롭죠.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양식은 지출결의서고 이 지출결의서의 양식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나만의 결제 라인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동으로 불러오게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환경 설정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는 결제 라인 관리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초기 결제 라인 지정이라는 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기본 결제 라인이라는 게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근태 전용 결제 라인,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결제 라인을 바꾸겠다 이거죠.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설정에 눌러보시면 체크 표시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근태 전용 결제 라인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었죠? 신기훈, 정세미, 최혁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양식을 들어가든지 간에 무조건 신기훈, 정세미, 최혁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초기 결제 라인은 내가 어떤 양식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던 내가 지정한 결제 라인이 불러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 작성을 통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예외근무 신청서를 작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외근무 신청서를 들어가도 신기훈, 정세미, 최혁진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결제에 대해서 초기 결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초기 결제 라인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아예 고정을 해서 픽스를 박아두는 거죠.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쪽으로 전화가 와서 이거 매번 결제 라인 불러오게 하기 좀 귀찮은데 이거 따로 이거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그제서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룹웨어를 딱 사용하시고 결제 라인 세팅하실 때 개인이 환경 설정 들어가서 이제 개인의 결제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 초기 결제 라인 지정을 들어가셔가지고 꼭 이렇게 체크 표시까지 지정을 해야 완성이 된다는 거 꼭 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결제 라인의 세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물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에서 결제 라인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부서별로 사용하는 결제 라인이 따로 있다면 부서장이나 아니면 부서 개인이 이렇게 부서의 결제 라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결제 라인을 만드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설정이 되어 있다면 혹시 빠르게 지나가셔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도착 기능과 A, B 그리고 결제 구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환경 설정에서 결제 라인 관리를 들어가셨을 때 아까 제가 만들어 뒀던 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에 결제 구분이라는 게 있고 여기 바로 도착과 A, B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결제 구분에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보시면 결제, 전결, 협조 뭐 등 여러가지 선택권들이 있고 바로 도착에도 체크를 할 수 있고 A, B에도 체크를 할 수가 있네요. 자, 결제 구분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을 결제권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통제권으로 넣을 건지 합의로 넣을 건지 결제와 다른 부분으로 넣을 건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수신 참조 회람과는 달라요. 결제 라인에는 있는데 결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신기훈 선임은 합의로 넣을게요. 그리고 바로 도착을 지정하고 A, B로 선택을 하고 저장은 다시 자, 신기훈 선임이 아닌 저희 최혁진 대표님을 바로 도착에 넣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 지금 세팅된 이 결제 라인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그렇게 세팅해두고 요 결제 라인 근태 전용 결제 라인을 지금 보이시는 이 근태 전용 결제 라인을 초기 세팅까지 다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식을 누르든지 간에 신기훈, 정세미, 최혁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문서 작성해서 인사 발령을 누르게 되면 자, 신기훈, 정세미, 최혁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지금 보시는 이 사람 모양과 연필 모양이 정확하게 어떤 기능이냐면 각각 A, B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A는 여기 보시면 결제 라인 수정 권한 있음, 여기 B는 내용 수정 권한 있음이라고 나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모양을 눌렀을 때 내가 결제권자다. 그런데 여기 결제 라인이 뭔가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결제 라인을 수정을 하고 다시 결제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샘플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체적으로 좀 결제 라인을 수정을 해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선 중간 결제자들 2명 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에 바로 대표님 이렇게 결제를 상신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제목에는 자, 이와 같이 쓰고 이제 연봉과 소속을 뭐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결제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자, 결제 상신을 누르겠습니다. 잠깐, 여기 진행하기 앞서서 결제 상신을 눌렀을 때 첨부 파일을 1개 이상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결제 양식이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결제 양식 자체가 양식마다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양식의 옵션이 첨부 파일을 반드시 1개 이상은 첨부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옵션 설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우선 테스트를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무 첨부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첨부를 하고 좀 진행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로 첨부를 하고 결제 상신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제 상신이 됐고 저희 대표님 계정에서는 받은 결제가 보일 겁니다. 자, 받은 결제 인사 발령 보이죠? 인사 발령.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대표님이 봤더니 나한테 바로 올라올 게 아니고 지금 앞에 신기훈 대리나 정세미를 한번 거친 다음에 나한테 올라와야 되는 것 같단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사람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제권자가 이 결제 라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제 수정하는 화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초기 결제 라인을 하기 전 이제 결제 라인을 만드는 그 세팅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결제 라인 사용하기 이전에 결제자 추가. 그럼 여기서 뭐 똑같습니다. 이 팝업 화면에서 결제자를 추가하는 화면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 앞단에 2명의 결제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본인께서. 그리고 이 선택해서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결제를 할 거니까 너희들 먼저 확인하고 나한테 올라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결제 라인을 사용하기 하면 이런 식으로 결제권자가 결제 라인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기훈 대리와 정세미 팀장에게 이 결제 문서 또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결제권자가 결제 라인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 요 뒤에 있는 연필 모양 또한 뭐야, 승진 뒤에 발령일이 왜 안 적혀 있어? 그럼 2021년 뭐 7월 8일 오늘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용 또한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 권한을 주어주는 게 A, B 각각 결제 라인과 내용 수정 권한 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잠깐 여기서 만약에 어쨌든 그룹웨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정을 했다거나 이러면 뭐 악의를 갖고 뭐 잘못된 내용으로 수정을 할 수 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문서 수정 이력이 있고 그래서 여기 최혁진 대표이사님께서 문서를 수정한 이력이 그 이전 내용이죠. 그 이전 내용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또한 결제 라인도 변경이 되었다면 결제 라인 변경 이력 버튼을 통해서 여기 대표님께서 뭐 라인을 변경했다라는 것 또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누군가가 결제 라인을 악의적으로 변경을 했다 혹은 뭐 내용을 변경했다 할지라도 다 시스템에서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A, B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로 도착 기능이 뭐냐? 바로 도착 기능. 모든 결제는 전자결제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일단 대표적으로 의사결정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자결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빨리 진행을 돼야 되는 건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예를 들어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업무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 여기 신기훈 대리가 휴가를 가는 겁니다. 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현규, 신기훈, 정세미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럼 휴가 갔다 와서 이걸 진행할 건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작성함과 동시에 바로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할 때 요 바로 도착을 설정을 해 주어서 이현규가 작성하자마자 최혁진 대표이사가 바로 결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게 바로 도착 기능입니다. 물론 이 기능에 대해서 자주 사용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간에 신기훈과 정샘이라는 결재권자가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인 최혁진 대표이사님께서 이걸 결재를 해버리시면 중간 결재권자가 있는 의미가 없죠. 신기훈 대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정세미 팀장이 확인을 한 다음에 최혁진 대표이사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지, 최혁진 대표이사님께서 이걸 바로 확인을 해버리면 중간 결재권자가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사용드리는 거 추천드리진 않으나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특수한 경우에 이런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제 계정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요건은 좀 삭제를 하고요. 자, 지금 이 건 보시면 아까 분명히 이현규, 최혁진으로 끝난 결제 라인이 지금 신기훈과 정세미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결제권은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하나 또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알아볼 거는 전결권에 대한 정확한 설정입니다. 정확한 결제 라인 세팅은 무조건 대표이사 혹은 사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결제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정확한 전자 결제 라인입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우리 회사는 뭐 그렇지 않아요. 뭐 A에 대한 양식은 뭐 팀장까지만 가고 뭐 B에 대한 양식은 사장님까지 가고 그게 다 달라요. 그러면 또 그렇게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의로는 그러면 모든 지금 직원이 몇 명인데 모든 그럼 결제를 다 사장님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결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전결권에 대한 세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무조건 모든 결제 라인에 사장님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품위서 같은 거 팀장님 선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결제 라인에 사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 결제 또한 팀장 선에서 끝이 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서 작성 눌러가지고 저희 같은 똑같은 이제 전결권이 설정되어 있는 결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룹웨어 계약 품위서 눌러보면 지금 자세히 보면 아까 이현규, 그 다음에 신기훈, 정세미, 최혁진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왜 이현규, 신기훈, 최혁진으로 끝날까요? 이거는 관리자가 이 양식에 대해서는 어떤 초기 결제 라인이든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렇게 진행하세요 라고 설정을 해둔 건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 단에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굳이 이 양식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자세히 보시면 신기훈 대리 위에는 전결자라고 되어 있죠. 전결자라고 되어 있으면서 전결자와 여기 최혁진 결제자 사이에 살짝의 공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결제 라인이 진행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업체명 무시하고 뭐 GOU 그룹웨어 결제 그룹웨어 클라우드 계약의 건 뭐 GOU 그룹웨어,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결제를 상신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신이 됐죠? 그러면 지금 신기훈 대리에서 이 결제가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전자결제의 받은 결제함에 이 GOU 그룹웨어 클라우드 계약의 건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훈 대리 선에서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이 내용을 확인했고 승인. 자,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승인 탭에서 확인될 거고, 자, 근데 본인은 전결로 나타나면서 최혁진 대표이사 자리에 신기훈 선임의 결제가 들어가요. 자, 이게 정확한 전결이에요. 이현규가 상신을 했고 이 결제권 최혁진 그 대표이사가 내가 결제를 원래 해야 되는 건인데 이 결제 권한을 너한테 내려줄게 하는 게 전결권입니다. 그래서 신기훈 대리선에서 결제를 했고 본인은 전결 표시로 뜨면서 최혁진 대표이사의 결제 라인에 신기훈 선임의 사인이 들어가는 게 올바른 전결권의 위임 전결 권한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모든 결제 라인에는 최종 결제 라인에 사장님 혹은 대표이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 무조건 이게 첫 번째 위임 전결의 정확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최종 결제자가 모든 하나하나의 문서를 다 수락하고 확인을 할 수 없으니 각 팀장이나 부서장 혹은 뭐 결제권자들 선에서 이제 니들이 결제를 해라 라고 권한을 내려주는 게 위임 전결 권한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최혁진 대표이사가 내가 이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없으니 신기훈 너한테 권한을 내려줄게. 그러니 네가 확인을 하고 결제를 최종 승인한 것처럼 권한을 내려줄게 라고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훈 대리가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칸에는 전결이라고 뜨면서 대표이사 자리에는 신기훈의 서명이 들어가는 게 정확한 위임 전결 규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우리는 팀장까지예요, 뭐 우리는 부서장까지예요, 팀장 선에서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정확한 위임 전결은 일단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선적으로 다 세팅을 하고 일단은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이나 사장님께서 결제를 하나하나 일단은 진행을 해본다는 거죠.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그룹웨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그때 위임 전결 세팅을 하셔서 지금과 같이 이제 중간 결제자나 차하위 결제자가 전결권을 받아서 그분이 전결을 해서 대표님 자리에 그 사람의 사인이 들어간 걸로 결제가 끝나는 게 올바른 위임 전결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위임 전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결제 라인 불러오기를 통해서 본인이 결제 라인을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결제 라인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회사나 부서에서 설정한 결제 라인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해도 된다. 세 번째,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결제 라인을 세팅하고 그 결제 라인은 초기 결제 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위임 전결 권한을 설정해서 전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 네 가지 지금 순서 화면에 띄워드리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제 라인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이 왜 별도로 설명을 드리냐면 전자결제를 사용하시면서 조금 의아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협조결제자면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문서를 보시면 지금 신기훈 대리가 지금 합의자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정샘이나 최혁진은 결제자로 들어가 있고 신기훈은 지금 합의자로 들어가 있죠. 그럼 이 합의자는 결제권자일까요? 아니죠. 결제권자는 아니에요. 결제권자는 아니지만 이 문서에 대해서 합의 통제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기훈 선임의 결제는 제가 문서를 상신함과 동시에 협조결제자에서 협조결제함에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볼까요? 자, 발송공문이었죠. 지오유그룹에요. 고객사 전체 발송공문 입니다와 같이 기한서를 작성한다고 가정을 들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뭔가 기본적인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 이대로 결제를 한번 상신을 해볼게요. 자, 이현규가 이렇게 결제를 상신했어요. 그럼 그 다음 결제자가 신기훈 선임이었죠? 그럼 보통 미결제하면서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받은 결제한 미결제하면서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결제하면서 확인되지 않고 어디서 확인이 되죠? 협조결제함. 여기 협조결제함. 이게 지금 카운팅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 협조결제함에 1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아까 0으로 보여졌던 거는 그 새로 고침이 되지 않아서 나타난 오류였고, 지금 여기 협조결제하면서 지금 미결제 1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협조결제하면서 보여요. 왜냐? 신기훈 대리는 협조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협조자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만 협조결제하면서 보이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제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 수신, 참조, 회람 이처럼 배포 라인에 설정되어 있지 않고 결제권자가 아닌 승인, 통제, 합의 이런 사람들은 모두 협조 결제하면서 보여요. 자, 그럼 클릭했을 때 여기 보이죠? 협조 결제하면서 보이죠?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 이후로는 똑같아요. 본인이 승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승인함에 똑같이 그룹웨어 고객사 전체 발송 공문입니다 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럼 요거 눌렀을 때 그 다음 정세미 팀장이었죠. 정세미 팀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세미 팀장은 결제자였어요. 정세미 팀장은 결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세미 팀장의 개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받은 결제함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신기훈 대리는 합의자였기 때문에 협조 결제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정세미 팀장은 결제자이기 때문에 받은 결제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그룹웨어에 받은 결제, 보낸 결제, 협조 결제함은 뭐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자, 이 말이 즉슨 뭐냐? 내가 협조자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협조, 합의, 통제, 승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협조 결제함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내가 결제권자로 들어가 있으면 받은 결제함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파생돼서 나아가서 중간 결제자인 지금 신기훈 대리가 승인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의 협조 결제함에 승인 탭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 전자결제, 그룹웨어 전자결제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훈 대리는 협조 결제함에 여기 승인 탭에 들어가 있는데, 정세미 팀장은 받은 결제함에 미결제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서를 정세미 팀장이 보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시 써. 반려. 반려를 이런 식으로, 반려는 사유로 꼭 써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반려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서는 최종적으로 뭐죠? 반려된 문서예요. 반려된 문서. 자, 이 본인이 반려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의아하죠. 아까 신기훈 대리는 여기 협조 결제하면 승인 탭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반려죠? 자, 그룹웨어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럼 내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승인 탭에서 보여요. 하지만 최종 결제는 반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무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나는 승인을 했으니까 승인이고 이 최종 결제는 반려인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걸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협조 결제함에 승인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승인을 한 건인데, 본인은 승인을 한 건이니까 승인함에서 확인됐는데 최종은 뭐다? 반려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부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메모장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작성자가 있습니다. 중간 결제자가 있어요. 최종 결제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결제 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작성자는 작성을 함과 동시에 중간 결제자가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작성자는 미결제함에 있겠죠. 왜냐? 그 결제는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결제함에 있고, 그 다음 중간 결제자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받은 결제함에 승인 탭에 있겠죠. 본인은 승인을 했으니까. 근데 최종 결제자가 반려를 했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화면은, 자, 작성자는 최종 결제자의 승인에 따라서, 최종 결제자의 결제 구분에 따라서 그 함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최종 결제자는 반려를 했기 때문에 작성자 또한 반려하면서 확인이 돼요. 하지만 중간 결제자는 다르죠. 나는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 결제자가 그냥 반려 처리를 했을 뿐. 중간 결제자는 보통 승인 결제함에서 반려된 문서로 확인이 됩니다. 최종 결제자는 본인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반려함.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인 즉슨 내 기준에 따라서 저 결제함을 확인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작성자는 내가 결제를 올렸고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최종 확인이 됐네. 근데 반려가 됐네. 그럼 반려함. 중간 결제자는 내가 승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함. 최종 결제자 반려했기 때문에 반려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받은 결제함과 보낸 결제함, 협조 결제함, 그 다음에 수신, 참조, 회람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제 아이디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인 전자결제 세팅, 전자결제 문서가 어디로 들어오는지까지 확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받을 결제예요. 받을 결제.
받을 결제는 뭐냐? 제가 아까 중간에 바로 도착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도착은 이 전자 결제에서 이제 위임 전결이나 굳이 전결이 아니더라도 하위 결제자들한테 내가 이 결제권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준 거니까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상급자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죠. 이거 언제 올라오는 거야? 이거 빨리 내가 이거는 결제가 올라와서 빨리 자금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왜 결제가 안 올라와? 라고 하는 것들을 받을 결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 계정에서는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이제 결제를 올린 게 없기 때문에 받을 결제가 보이지 않을 뿐, 저희 대표님 계정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거 제가 아이디가 빌린 게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받을 결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받아야 하실 결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결제 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결제가 진행 중인 건들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위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결제는 못하지만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뭐야 내가 지금 알기로는 이 결제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결제가 안 올랐어? 그럼 담당자를 통해서 결제 빨리 상신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혹은 중간 결제에서 지금 결제는 올라왔는데 중간 결제자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금 잡아먹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야 이거 결제 올라왔는데 너 왜 빨리 결제를 안 해? 라고 한 번 더 이제 푸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받을 함은 내가 요 결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받을 결제함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일단은 사용자의 전체적인 대시보드와 결제 라인의 설정, 배포 라인, 그 다음에 좀 추가적인 기능, 증빙 문서와 이제 내용 복사 기능, 파일 첨부 기능,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부분은 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쭉 영상을 진행하면서 결제 승인 화면에서 보여줬던 특별한 버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누락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 그룹웨어 화면인데 여기에 보시면 받은 결제함에 이런 카운팅이 된 거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기준이라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받은 결제함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고 여기 눌러보시면 저한테 이런 결제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제하기를 눌렀을 때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을 하는 거고 반려는 이제 반려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요거는 문서를 재작성을 하던지 아니면 내부적인 업무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결제권자들이 반려를 진행하는 것. 그럼 그 뒤에 있는 여기 보류는 뭘까요? 보류는 일반적으로 뭔가 좀 기한이 남은 상태에서 결제권자가 이 문서에 대해서 당장은 승인이나 반려 처리를 할 수 없지만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 보류 처리를 해두고 추후에 반려나 승인으로 진행을 하는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충원 요청서라는 글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 충원 요청서에 대한 글에서 지금 당장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필요한 건 알고 있으나 당장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보류를 선택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류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류함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 분명히 아까 내가 결제하기를 통해서 보류를 눌렀는데 왜 또 결제하라는 버튼이 나올까요? 보류라는 것 자체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 어떤 결제에 대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통해서 보류함으로 빼셔도 나중에 똑같은 문서를 눌렀을 때 결국에는 승인을 하든 반려를 하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제하기 버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전자결제 대부분의 설명을 다 드렸어요. 하지만 단순히 결제 라인을 세팅하고 배포 라인에 누구를 넣고 문서를 작성하고 첨부를 하고 단순 정말 여기에서 기능이 끝이 났으면 강력한 전자결제 기능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을 거예요.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인 여기 6번 기타 부분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용하고 정말 편리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셔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제 결제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서명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보류함에 넣었던 아까 그 결제를 볼게요. 여기 보면 각각의 다 이름이 되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제가 승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승인했기 때문에 승인함으로 넘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명을 등록해야지 그룹의 법적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초기 개설할 때 다 서명을 받거나 서명이 내부적으로 서명이 좀 진행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자 도장을 다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서명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관리자단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지만, 전자결제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아까 똑같이 일반 사용자 권한에 결제 사인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보여질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빼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인 이미지 쪽에다가 파일을 직접 넣으셔서 아까와 같은 그런 사인 이미지를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혹여나 개명이 되셔서 사인을 변경을 해야 된다, 아니면 좀 너무 잘못 나왔다, 그래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여기서 등록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 화면이 지금 환경 설정, 결제 사인 등록에서 수정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환경 설정에서 개인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 화면이 똑같이 보입니다. 그럼 아까 그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사인 등록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여기서 보이는 화면이랑 그 다음에 개인 환경 설정 들어가는 화면이랑, 이제 개인 화면 설정이 조금 더 넓은 옵션을 설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결제 암호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를 넣으면 되고, SMS 수신은 저희가 이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 서비스로 결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무료로 제공이 되는 부분은 아닌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 설정 얘기가 나온 김에 끝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자문서 사인 방법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총 3가지의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디폴트 값으로는 2가지가 설정되어 있고, 관리자의 여부에 따라서 총 3가지의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사인합니다는 기본 값이고요. 아까처럼 이제 결제가 올라오면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결제를 진행하겠다라는 옵션입니다. 두 번째는 나 대신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인합니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재를 했거나 혹은 내가 이 문서에 대해서 당장은 처리를 할 수 없는데 내부 프로세스상 바로 도착을 쓰지 않고 결제가 차근차근 진행돼야 되는 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부재했을 때 혹은 올라오는 결제에 대해서 바로 그냥 승인 처리로 해버리는 기능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공드리지 않고 있고, 이 기능은 막혀 있어요. 그건 정말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관리자가 오픈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나는 오프라인에서 사인합니다 라는 말은 이 결제에 대해서 내가 직접 인쇄된 문서를 받고 혹은 내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문서를 보고 다른 결제판이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하겠다는 옵션인데, 요렇게 되면 일단은 상신자가 문서를 작성했을 때 그 결제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현규, 신기훈, 최혁진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상신자의 이름으로 서명이 박히고 그렇게 문서가 종결 처리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디폴트 값은 첫 번째로 되어 있고요. 2번이나 3번은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일단 이런 기능도 있다는 점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환경 설정에 대결자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결자 설정이 무엇일까요? 자, 대결자와 전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대결자는 뭐고 전결자는 뭐예요? 전결은 말 그대로 내가 이 권한을 위임 전결하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너 선에서 끝내라 하고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결제 권한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전결이고요. 대결은 나 대신 결정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그 부서의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결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좀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결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처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 대신에 이제 일시적으로 권한을 주는 거죠. 나한테 와야 할 모든 결제들을 이 사람한테 대신 오도록 설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결자 설정을 해서 얘를 누르게 되고, 대결자를 한 명만 지정할 수 있어요. 대결자를 복수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제 라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대신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복수로는 불가능하고 한 사람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결 기간은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될 그 기간을 설정하시면 되고, 사유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받아야 할 결제들이 그 사람
내가 대결자로 지정한 그 사람의 받은 결제함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결자와 전결자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들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규칙을 정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환경 설정까지, 개인의 환경 설정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다시 사인 이미지로 돌아가서, 자, 사인을 등록하는 건 알겠어요. 사인을 등록하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말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문서 작성에서 휴직원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8일부터 육아로 인한 휴직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결제 상신을 하겠습니다. 그럼 결제 상신을 했죠? 그러면 이제 신기훈 대리 자리에서 받은 결제함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받은 결제함에 당연히 문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결제하기 버튼이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 자, 결제하기를 눌렀어요.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 이름이 바뀌겠지만 손글씨 서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개인이 사인을 그때그때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아, 물론 이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확인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뀐 서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기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기능이 저희 그룹에 전반적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어디에 점검을 갔는데 그 점검지에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야 돼. 그럴 경우에 저 버튼을 눌러서 손글씨 서명을 다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단 전자결제뿐만 아니고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이 직접 서명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손글씨 서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전체 이벤트 기록이라고 해서, 자,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열람 기록이라고 해서 이 열람 기록에 대한 탭들이 보여지고요. 전체 이벤트 기록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결제 라인에 속해 있고 수신 참조 회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문서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이벤트 기록을 눌러보면 지금 제가 상신한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승인한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수신 참조 회람에 본인이 걸려 있다거나 중간 결제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중간 결제자가 결제를 한 시간, 혹은 수신 참조 회람에 걸려 있는 사람이 문서를 확인한 시간, 혹은 수락을 누른 시간, 문서를 변경한 시간, 결제 라인을 변경한 시간, 모든 이력에 대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때는 조금 유용한 기능이, 이제 결제가 다 끝났어요. 결제가 다 끝나고 수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문서를 받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서를 확인한지 안 한지 일일이 가서 혹은 메일을 보내서 장거리 떨어져 있다고 전화로 그렇게 확인하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전체 이벤트 기록을 눌러서 수신이나 참조 회람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이 문서를 확인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반대로 결제 라인에 있으신 분이 이 문서를 확인을 하면 확인했다고 이력이 남습니다. 확인했다고 이력이 남는데 결제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상신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결제하실 분이 문서를 확인했으나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럼 좀 더 기다리면 되겠다. 혹은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확인이나 결제가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번 더 가서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결제를 올린 게 있는데 혹시 이거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전체 이벤트 기록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 유선으로 물어볼 필요 없이 지금 이 결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누가 연락을 했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유용한 기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능입니다. 마지막은 기능절이라는 기능입니다. 지금 아까 작성했던 그런 휴직원을 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된 샘플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하단에 열람 기록 밑에 기능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 관리로 등록하기, 개인 간 업무 전달, 이메일, 링크, 공지사항, 지식, 보관함 등등등등이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정 관리로 등록하기라는 버튼은 저희가 지금 그룹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기 상단에 보시는 일정 관리라는 탭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전자결제에 대해서 일정 관리에다가 뭔가 등록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품위서를 썼어요. 그럼 이 품위서가 집행되는 날짜를 일정 관리로 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정 관리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일정 관리로 나타나는데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냥 7월 9일로 선택을 할게요.
기본 달력을 전사 일정이라고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 9일에 대한 자 여기 보시면 육아로 인한 휴직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누르게 되면 당연히 전자결제가 다 보여지고요. 이거는 일단은 좀 빠르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전자결제로 일정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메일로 보내기는 이 문서 자체를 이메일에 첨부를 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 문서 제목이 있죠? 이거를 나에게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내고 제목이 이렇게 딸려오죠? 자, 전자메일을 눌러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신했던 결제 자체가 그대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닫고 이것과 그러면 다시 내가 승인 탭에서 쭉 내려갔을 때 링크 메일 보내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메일로 보내기, 링크 메일 보내기 둘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자, 링크 메일을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문서 제목, 허용 도메인 등등등등을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메일에 전자결제를 링크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그렇게 발송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메일 보내기를 하면 아까처럼 제목을 눌렀을 때 바로 열릴 수 있도록 링크 형식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등록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 굳이 공지사항이 아니에요. 굳이 공지사항이 아니고 게시판에다가 등록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게시판에다가 이 내용을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좋을까요? 자, 링크마당이라는 게시판으로 저희가 요거를 좀 그대로 붙여볼게요. 클릭하신 게시판으로 전자결제 자료를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성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저희 배움터에 있는 링크마당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런 결제가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으면 하단에 첨부 파일이 그대로 붙고요. 하지만 지금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 이것 또한 일단 삭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전자결제에서 승인 탭으로 들어갔을 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자, 지식으로 올리기는 일단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관함과 수동 전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보관함이라 함은 내가 받는 결제, 보낸 결제 등등등 여러 가지 결제들이 있었을 때 중요한 결제와 조금 덜 중요한 결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결제 혹은 다음에도 이 문서를 참고해야 될 때 계속해서 문서 복사나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때는 내가 문서에 보관함을 하나 만들어서 특정 문서들만 보관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개인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부서별, 회사별로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 뭐 부서 기준, 회사 기준으로 다 만들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열람 권한을 따로 지정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서를 다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관함 부분이고 지금 전자결제를 보시면 왼쪽에 여기 보관함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생성을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생성되어 있는 보관함들이 있고요. 여기서 새로운 보관함을 만들면 이제 보관함을 만드는 사람이 방장이 되고 추가 방장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권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람 권한을 직접 부여하게 될 거라고 그 권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링크가 걸려지는 그런 문서들마다 다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설정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동이 아니고 복사예요. 내가 특정 문서, 승인받은 문서를 이쪽으로 보관함으로 이동이 아니고 복사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관함에 있는 문서를 삭제하셔도 원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관함을 통해서 이제 따로 보관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 전달하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결제 라인에 속해 있지도 않고 수신참조 회람, 배포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후에라도 이 문서를 봐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 건에 대해서만 수동으로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하단에 보시면 수동 전달하기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뜨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2명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특정 부서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저 부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문서가 다 자동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 이 문서를 받은 사람들은 받은 결제함, 보낸 결제함, 협조 결제함 아무 데도 아니죠.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추후에 수동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추후에 받은 거라서 사후 전달 수신함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사후 전달 수신함이 있고 요 화면에서 그 수동으로 전달받은 문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기능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능절을 통해서 일단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문서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하나의 셀이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엑셀 양식으로 등록된 문서인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아까의 기능절과 조금 다르죠. 엑셀 양식으로 된 문서들은 이메일로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메일은 하나의 규약으로 다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엑셀 에디터로 작성된 이 문서를 이메일로 첨부를 해도 그 받는 사람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메일에선 일반적으로 엑셀 뷰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엑셀로 작성된 문서에서는 하단 기능절에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을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다 교육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좀 훑고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완료된 전자결제 문서입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문서 번호, 보존연한 이런 거 쭉쭉쭉쭉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문서 양식 나와 있고, 보관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제 특정 문서를 보관함을 생성해서 따로 보관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뭐 클릭을 해서 보관함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결제 문서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버튼은 후결제 문서 첨부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결제가 완료된 건들 나중에 결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일반적으로 결제 문서 첨부는 결제를 상신할 때 찾기 버튼을 눌러서 그 결제를 상신하는 방법이지만 이 후결제 문서 첨부는 끝난 결제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더 이상 하나 더 첨부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클릭하면 똑같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애드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내기를 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다 결제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결제 라인 설정하는 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 B, 그 다음에 손글씨 서명하는 거, 그리고 배포 라인에 대해서 넣어주는 거, 배포 시기 다음 진행 옵션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수신자나 이런 것들은 양식 자체에 픽스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으니, 뭐 재경팀 같은 경우에는 지출 결의서에 픽스가 돼야 되고, 뭐 인력 충원서 같은 경우에는 관리팀이나 뭐 인사팀의 그런 담당자들이 픽스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픽스도 할 수 있고 문서 내용 똑같이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이력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 파일 첨부라고 확인되실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결제 문서 첨부와 똑같이 결제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추후에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결제가 완료됐는데 더 첨부를 하는 걸 까먹었다 했을 때 이쪽으로 등록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추후에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일단은 수리를 하고 났는데 그 후에 뭐 견적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첨부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후 파일 첨부에 대해서는 이미지나 PDF 파일을 올려도 미리 보기가 따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미지나 PDF 파일이 그 문서 하단에 자동으로 아까 사고 문서처럼 이제 자동으로 보여져야 된다면 꼭 결제를 상신하실 때 같이 첨부를 해드리는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람 기록과 기능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전자결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결제 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결제 상신은 어떤 건일까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은 현장에서 나오는 결제가 따로 있을 거고, 거기서 한 차례 끝난 결제를 뭐 본사나 그런 사무실에서 또 2차적으로 결제를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버튼이 기결제 상신입니다. 1차적으로 한 바퀴가 돌아간 결제를 다시 본사나 아니면 관리팀에서 한 바퀴 더 결제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제 라인은 물론 다 포함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결제 상신을 위해서는 저런 버튼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인쇄 미리 보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제작성 같은 것도 이제 뭐 만약에 반려가 났던 거를 제작성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그루베어의 전자결제 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기준으로 영상이 제작된 거기 때문에 관리자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라거나 별도의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세팅을 도와드리거나 관리자분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 충분히 유선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용을 하시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대표 메일 customer@goucs.com이나 1599-8880번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